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금요일 밤 11시. 원래는 정필승의 개고처였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을까요? 주식 보안관 필승 정필승입니다. 네, 여러분. 2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제가 어느덧 그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한 주 이렇게 건너서 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를 못 해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여러분을 빨리 뵙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날씨도 많이 더워졌고요, 그죠? 오늘 시장도 뭐 전반적으로 뭐 좋지 않은 변동성이 엄청난 시장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이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데일리를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오늘 어버이날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날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녀분들 참 잘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정말 큰 박수 보내드리고 오늘 어버이날 정말 행복하게 또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뀌었죠? 네, 뭐라고요? 주식 보안관 필승 정필승으로 바꿨어요. 시장의 무법지대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지킨다. 맞습니다. 저는 항상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지켜왔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광명전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설계가 돼 있다. 벌써 그게 6개월이 됐습니다. 결국에 그 종목이요. 거래 정지됐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어찌됐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전문가분들 중에서 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정도면 나는 이데일리의 보안관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주식 보안관 필승 정필승. 네,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접니다. 이 AI를 딱 돌려가지고 나를 좀 한번 멋있게 보안관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니? 이렇게 했더니 요렇게 딱 해주더라고요. 얼굴 좀 닮았나요? 좀 닮았나요? 조금 그죠? 좀 부족하죠, 얘가. 부족해요. 자, 보시면은 주식 보안관 정필승이라고 명찰도 저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개편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그런 부분들 말씀을 계속 드리니까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타이틀을 한번 바꿔보자 해서 바꾼 게 바로 주식 보안관 정필승입니다. 싹 다 잡아드려! 뭐 이런 느낌이죠. 좋습니다. 자, 프로필이에요, 프로필. 네, 뭐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 프로필을 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름 그대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무법지대에서 세력의 횡포를 감시하고 데이터라는 무기로 개인의 자산을 지키는 시장의 수호자다. 아주 거창하게 됐어요. 이건 근데 제가 쓴 건 아니고 제 방송을 빠박 보여줬더니 얘가 알아서 AI가 따닥따닥 이 정도면 수호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따닥 나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아무튼 AI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필 이렇다. 그다음 뭐냐? 필승의 3대 매매 원칙. 이거는 앞에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구성을 좀 해봤어요. 자, 일단 뭡니까? 엄격한 손절 집행이에요. 뭐냐? 원칙을 어긴 종목은 가차없이 퇴출한다. 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법이다. 이게 제 원칙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빠질 때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빠지잖아요. 그럼 저는 바로 손절합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빠지는 이런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홀딩합니다. 홀딩하다가 반등 줄 때 들어가서 이익 내고 나옵니다. 이게 제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수급의 불시 검문이다. 그만! 스탑! 잠깐 멈춰. 잠깐만 멈춰봐봐. 이거죠. 이거예요. 자, 가짜 상승과 진짜 수급을 구별한다. 거래량의 거짓말을 포착해서 선제 대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이렇게 있어요. 올라가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준봉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요. 어때요?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거래량이 점점 없어요. 없는데 올린다. 거래량은 없는데 올린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을 고점으로 땡큐 베리 마치 오게끔 한다. 오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꼬신다라는 거죠. 꼬신다. 그러니까 거래량을 잘 봐야 돼요. 거래 대금이랑. 동반위에서 빠져나갔는지 이게 양봉인데 음봉인 척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뭐냐? 무감정 로봇 매매다. 무감정 로봇 매매. 탐욕과 공포를 배제하고 오직 미리 짜인 시스템에 이게 무슨 말이냐? 설계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설계판을 읽는 전문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저는 피지컬 AI 로봇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이 매매를 해야 된다. 없이 매매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요. 이따가 제가 또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필승의 3대 매매 원칙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 한번 보고 오늘의 시장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예요. 오늘 시장은요. 로봇, 피지컬 AI, 자율주행차 그들이 그대로 끌어줬습니다. 현대차가 로봇차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미국 상장 빠르면 4달 결정된다. 다음 달에 결정된다. 자, 현대자동차 그룹의 로봇차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 여부가 빠르면 언제요? 다음 달에. 다음 달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그죠? 뭐 현대오토에버 뭐 이런 자율주행과 피지컬 AI에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유리 기판이 하나의 수급이 형성돼서 올라가듯 오늘은 그 관련된 종목들이 아침부터 프리마켓부터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가다가 막판에는 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조금 수급이 쏠리기도 했었어요. 어찌됐든 시장을 끌었던 건 로봇, 피지컬 AI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뭘요? 이걸요. 많이 얘기했어요. 현대차. 3번을 넘게 얘기했어요. 근데 방송에서 그냥 이렇게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똑같이 신대가에서 뭐라 그랬냐. 현대차 60만 원 돌파 가능할까? 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간다라고 얘기했죠. 네. 왜? 정필승의 0.25 법칙으로 봤을 때 이제 한 배로 다시 내려왔고 다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애프터마켓에서 현대차 저평가 우량주라고 하면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했어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전쟁 때문에 빠지고 여기에서 50만 원에서 다시 46만 8천 원 쪽으로 빠질 때 제가 이 얘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무료 방송에서 8시 매일 오전 8시 10분에 하는 무료 방송에서도 필승 매매 걱정 노 현대차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오늘. 제가 60만 원 간다 그랬죠. 돌파했어요. 이미 저는요, 저걸 한 달 반 전부터 얘기를 했다니까요. 전쟁 때문에 급락하고 3월 중순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던 얘기, 현대차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계속. 간다. 왜? 현대차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현대차는 로봇이에요, 로봇. 로봇으로 봐야 된다. 리레이팅이 돼야 된다. 주가가 리레이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잠깐 바꿀게요. 지금 보시면요. 얼마예요? BPS를 봐야죠. 제가 무조건 봐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BPS 보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본질 가치, 그의 이름표 얼마입니까? 저 46만 8천 원입니다. 이거죠. 그러면 주가가요. 이때가 전쟁 기간인데 제가 여기에서 한번 얘기하고 이쯤에서 한번 얘기하고 여기서 한번 또 얘기했어요. 2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달아서 얘기했어요. 이게 무료 방송도 여기서 얘기하고요. 주가가 빠졌죠. 어디를 닿냐? 어디를 닿느냐? 46만 8천 원 이 부근에 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한 배죠, 한 배. PBR로 한 배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0.25는 0.375, 0.375는 0.5, 0.5는 0.65, 0.65는 0.75, 0.75는 0.875, 0.875는 1. 한 배를 회복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1은 1.125, 1.125는 1.25 이런 식으로 간다. 걔가 다시 1로 갔던 게 갑자기 다시 0.75고 0.75가 다시 1로 가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파동이 이렇게 연결된다 그랬어요. 저점이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저점이. 얘가 갔다가 그죠? 1.25로 갔다가 다시 1로 내려왔다가 다시 갔잖아요. 그럼 저기서부터 뭐예요? 저점이 점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본질 가치를 회복하고 다시 슈팅이 나온 거예요. 60만 원 넘게 쏘아 붙였잖아요. 물론 장 막판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결국에 60만 원 쏘았어요. 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가죠. 제가 말했잖아요. 현대차는 로봇으로 가야 된다라고. 리레이팅이 돼야 된다. 리레이팅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정필수 파트너 이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서야 현대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건 뭡니까 그럼? 한 달 반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 현대차를.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요지가 뭐냐? 이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이제 보죠 보통. 근데 SK 하이닉스는 너무 많이 갔어요. PBR이 거의 뭐 엄청납니다. 예, 고평가예요. 근데 300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이 됐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다음 삼성전자 50만 원까지 목표가가 상향이 됐어요. 삼성전자도 PBR로 따지면은 4배가 넘습니다. 4배가 넘어요. 한 거의 5배가 넘습니다. 예, 5배가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현대차는 뭐예요? 저평가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어찌됐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거에 대한 재료가 계속 붙죠.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AI 인프라로 봤을 때 지금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부족하고, 공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계속 AI 인프라 설비 투자하고, AI 데이터 센터 계속 증설하고, 계속 재료가 붙죠. 그런데 고평가예요. 그러면 현대차는요, 이제 로봇, 이제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로봇. 그래서 로봇의 대장은 뭐라 그랬냐? 현대차다. 예.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코스닥, 제가 이제 그때도 코스닥 150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150, 오늘 코스닥이 시장을 조금 그래도 끌어줬어요. 초반에. 그러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아무튼 변동성이 엄청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봇주들이 올라가고 이 자동차 관련된 소부장들이 올라가고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물론 중간에 제약바이오가 잠깐 들어왔지만 그거는 그냥 빠이고 어찌됐든 코스닥 150에서 로봇, 자율주행차, 피지컬 AI,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끌어줬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대개 자동차와 관련된 소부장들의 종목들에 보면 다 어떻다? PBR이 저평가예요. 자, 그러면 요즘 장세가 어때요? 여러분 요즘 장세가 어때요? 개별 종목 장세죠?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죠? 그럼 이제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끌고 가실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단기 매매 하실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끌고 가실 분들은 이제는 코스닥에서 정말로 저평가된 PBR이 낮은 종목 있죠? 저평가된 종목. 그런데 예를 들어 주도 섹터야. 로봇에 들어갔는지 자율주행차. 근데 실적이 좋아야 돼요. 일단 실적이 좋아야 돼요. 실적이 좋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그 코스닥 150 안에 드는 종목 있죠? 그 종목을 끌고 가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대개 PBR이 낮아요. 낮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런 종목들에 좀 눈을 돌릴 때가 됐다. 왜? 주도 섹터가 우리가 반도체, 조선 기자재, 전력설비, 전선, 그다음에 원전, 방산, 2차 전지 막 이렇게 움직이죠. 2차 전지는 좀 올려놓고
조정, 좀 올려놓고 조정 이렇게 가요 지금 2차 전지는. 아직까지 뭔가 확실한 그게 없단 말이에요 2차 전지는. 물론 산업적으로 보면은 괜찮아요 2차 전지도. 다각화가 되어 있어요 이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죠? 다각화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2차 전지는 한 번 슈팅 나오면 조정이 좀 길어요. 그리고 한 번 슈팅 나오면 조정이 길어. 근데 이게 자동차도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가 이제는 로봇으로 가면서 자동차가 이제 로봇으로 보면서 실질적으로 로봇, 즉 피지컬 AI, 자율주행차와 관련돼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뭐 그 중에서 뭐 HL 만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적도 좋아. 저평가야. 아직 역사적 신고가도 달성을 못했어. 최근 트렌드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뚫으려고 하는 게 트렌드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시장이 제일 좋을 때거든요.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이런 기회 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에 좀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는 전략. 현대 위아도 오늘 막 올라갔죠. 그죠? 아무튼 오늘 현대 관련된 종목들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마켓 위너에서 그 편입된 종목을 얘기했잖아요. 뭐 제가 그때 첫 방송했을 때 슈어 소프트 테크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늘 막 그렇죠. 14%까지 급등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현대차 2대 주주, 현대차가 2대 주주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현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담아 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산업 자체가 이제는 또 다시 성장성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조선기자들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하고 방산도 여전히 유효한데 이제 코스닥을 끌어올리려면 2차 전지와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 자율주행차 이런 거를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코스닥이 3,000포인트 갈까 말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 조금 이해를 하셔라라고 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반전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아래 보시면 제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에 사진기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요. 저 밴드방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뭐 다양하게 시황도 올려드리고 뉴스도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무슨 마켓 이너라든지 또는 애프터마켓 그런 뭐 히든주 이런 것들도 다 그쪽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다양하게 좀 들어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무료 방송 언제 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무료 방송은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입니다. 평일, 공휴일은 제외하고요. 평일에 8시 10분, 오전 8시 10분부터 8시 45분까지 약 35분 정도, 30분 정도, 그 정도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침에 미국 시황을 좀 보고 나서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해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나라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애프터마켓 끝나고 나서 오후 5시에 또 무료 방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에 또 애프터마켓 2 종목 진단이죠. 그거 끝나고 6시에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좀 많은 참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후반전 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보안관 뉴스. 주식 보안관 필승, 정필승. 그죠? 오늘 뉴스. 오랜만에 또 뉴스를 하네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는 차트 위주로 좀 강의를 했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ABL 바이오. ABL 001 임상 실망에 21% 급락했었죠. 얼마 전에. ABL 바이오 쇼크 막 이러죠. 그죠? 좀 살펴볼게요. ABL 바이오가 미국 자회사의 임상 결과 실망으로
급락을 했다. 그래서 엔비닥터에 따르면 28일 오전 9시 17분 기준으로 ABL 바이오는 전일 대비 36,400원, 즉 21.08% 내린 136,300원에 거래가 됐다. 전날 밤 미국 자회사 컴퍼스 테라퓨틱스가 담도암 치료제 토베시미그 ABL001 이거의 임상 233 최종 데이터를 발표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이날 결과 발표 이후 아유 어려워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들고 나온 거예요, 오늘. 뭘 얘기를 하려고요? 보세요. 자, 보면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무진행 생존 기간 중앙값 역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이러시지 않습니까? 모르겠다고. 몰라. 제가 왜 여러분들께 이 제약 바이오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해도예요, 이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봉이 발생을 했는데 수급 들어와서 그냥 재료 좋고 하고 들어가는 거 그거 말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끌고 갈 거 아닙니까? 끌고 갈 거. 생업이 따로 있으시고 여기서 일하시다가 뒤돌아보고 봤더니 올라가 있는 거. 이걸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약바이오는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뭐 의사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제약업 쪽이나 바이오 쪽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10번을 읽고 20번을 읽고 30번을 읽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뭐가요? 제약바이오가요. 그러니까 이해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발 제약바이오는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어려우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우니까 무슨 기사에다가 써놓으면 이게 전부 좋아 보여요. 근데 면밀히 살펴보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도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에 쉽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자동차 아까 전에 현대차 얘기했죠. 현대차. 우리 현대차 하면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되잖아요. 일단. 내가 타고 다니는 거죠. 그죠? 차를. 원래는 내연차였어요. 이제 뭐로 갑니까? 하도 뉴스나 방송에서 이제 현대차는 로봇으로 리레이팅, 즉 재평가가 돼야 된다. 이제는 내연차가 아니다. 피지컬 AI, 로봇의 대장주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막 로봇이 백덤블링하고 눈에 보이잖아요. 막 온 디바이스 AI 해가지고 뭡니까? AI 반도체 칩을 디바이스 그러니까 저 디바이스에다가 해가지고 걔가 그냥 자율주행하고 막 걸어다니고 뛰고 로봇이요 100m를 10초에 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죠? 이해가 되죠? 자 조선입니다. 배 지나가는 거 보여요. 피팅 밸브 뭐 조선 얘기 막 나오잖아요. 기자재들 조금만 공부하면 바로바로 머리에 이해가 돼요. 왜? 우리는 그런 산업, 제조업 이런 걸 계속 봐왔으니까. 그런데 물론 더 면밀히 들어가면 반도체, 뭐 HBM 어떻게 적층하는지 막 이런 거 면밀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도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요. 제약바이오는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여요. 내 눈으로 지금. 임상, 1상, 2상, 3상. 그거 통과해야 FDA 승인 떨어지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계속 연구, 임상, 실험. 그죠? 그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기대감만 잔뜩 올려놓고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안 됐다 그럽니다. 임상, 1상 안 됐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급락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떠먹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 제가 제약바이오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당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러면 투자라는 개념은 결국에 뭐냐?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이게 이런 거야.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처음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뭔지 몰랐어. 근데 계속 우리 이제 AI 막 써보잖아요. 뭐든 다 쓰잖아요. 뭐 코파일럿이 됐든 뭐 제미나이가 됐든 챗GPT가 됐든 막 쓰잖아요. 어찌 됐든.
그럼 그 데이터 어디서 가져오는? 그러니까 그 이제는 서서히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해도의 문제예요, 산업은. 방산 보세요. 막 그죠? 천궁 막 그리고 현무 막 이해가 되죠? 우리가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뭡니까? 이해가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또는 여군 장교들이나 여군분들도 이해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산도 이제는 이해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ABL 바이오는요. 이해가 안 돼요. 다음 뉴스 볼게요. 이거 이해됩니까? 최종 MOS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통계적 우월성 달성에 이거 이해 안 돼요, 이거.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놓고 제약바이오를 딱 앞에 놓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해 안 돼요, 이거. 이해도의 문제예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ABL 바이오의 기술력을 믿으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제가 계속 제약 바이오 가지고 나서 안 된다는 이유는 있어요. 명확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ABL 바이오 주봉인데요. 주봉이에요. 주가가요. 이렇게 쫙 해서 여기를 찍었죠. 25만 7천 원. 얘 원래 얼마였냐면 12,250원이었었어요. 그런데 25만 원을 찍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급락을 했죠. 아까 전에 그 기사로 인해서. 예. 이 장대 주봉에 중심가를 이탈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주봉인데 일봉은 이렇습니다. 일봉 이게 오늘 거예요. 자, 주가가요. 막 이런 식으로 세력이 막 들어오면서 주가 근데 거래량이 없죠.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이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 가짜 상승. 이게 가짜 상승이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자 분명히 세력이 들어왔어요. 그럼 얘가 여기까지 가려면 저거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한 번쯤은 안 들어왔잖아요. 여기까지 가는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이거 가짜예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멈춰 스탑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예요 이거. 가짜예요. 다 끌어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빼요. 그리고 뺀다니까요. 이때 이미 장대 음봉 나왔죠. 다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전쟁 때도 있었고 막 던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임상 부분 나오니까 또 밀어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제가 이런 관련된 차트를 한두 번 보여드립니까? 제약바이오? 엄청나요.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뭐다? 가짜 상승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여러분들 따라 들어오라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메시지 보내는 겁니다. 들어오세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게 정상적인 종목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종목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대형주예요. 코스닥 150이에요. 시가총액이 7조 5천억 원짜리입니다. 제가 저번에 보로노이 한번 말씀드렸죠. 그것도 어때요? 적자 기업이에요. 그거 엄청나게 올려놨죠. 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자, 이거는요. 보세요. 적자요. 한 번 9억 벌었어요. 적자요. 기술력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알 수 없어요. 내 범위 밖을 벗어났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일단 적자예요. 그 다음에 뭐 부채 비율도 뭐 점점 줄어드는데 유보율은 점점 커진다? 이건 모르겠어요. 자, EPS 벌어들이는 돈 당연히 없죠. 주당 수익이 없잖아요. BPS가 얼마냐? BPS가 2,800원짜리예요. 2,800원짜리가 어디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때로 보면은 거의 1,000원, 1,500원짜리가 25만 원 간 거예요. 1,500원짜리가 25만 원을 가려면요. 몇 배입니까, 여러분? 100배는 일단 넘죠. PBR로. 예? 그 여러분들 계속 꼬드기는 게 그렇게 꼬드긴단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펀더멘탈이 깨졌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대주주 지분율 24% 간당간당하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이런 종목 진단도 최근에 이제 하는데 정말 제약바이오, 뭐 D&D 파마텍 뭐 이런 그러니까 막 이런 종목들 막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다들 고점에서 사셨어.
근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간곡히 호소드릴게요. 제약바이오 만약에 투자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예전의 제약사들 있죠. 과거의 제약사들. 그 제약사들 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괜찮은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걸 하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되십니까? 예, 정말 간곡히 호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하지 말라. 제약바이오 뭐가 좋은데? 난 모르겠어요. 제약바이오. 병원 가면 되죠. 뭐 알아서 해주겠죠. 예, 그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 가면 알아서 저한테 처방을 해주겠죠. 약에 따라서. 저는 이거 제약바이오는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거듭도 여러분들께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후반전 또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QR코드 이게 좀 어려우시면요. 샵 3772, 샵 3772에 정필승 이렇게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주시면 그러면 링크가 하나 가게 됩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제 밴드 공부방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또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장전, 전반전. 요즘에는 연장, 전반, 후반 나누고 요즘에는 뭐 그게 없죠. 승부차기가 없어요, 그죠? 축구에서. 아무튼 연장전 또 전반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뭐 무료 방송 뭐 지금 또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한번 거듭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무료 방송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이죠.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10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시 45분까지 약 한 30여 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애프터마켓 끝나고 매주 화요일 애프터마켓 끝나고 오후 5시에 무료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매주 수요일에 애프터마켓 2입니다. 종목 진단이에요. 거기 또 끝나고 오후 6시에 또 여러분들을 무료 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아침 방송에서는 시황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봐야 되는 섹터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주로 이제 뭐 강의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종목들 이런 거 말씀을 드리니까 내일 봐야 될 종목들 이런 거 말씀드리니까 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다? 정필승 매매 제 이름 걸고 하는 거예요. 제 이름 정필승 승필정 요거 걸고 여러분들께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깃발을 꽂아라. 이거 뭐 계속 말씀드려. 이게 기준봉이다. 기준봉. 이게 기준봉이다. 그래서 뭐다? 정필승은 기준봉 매매를 하는 파트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매매 방식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는 개인 투자자이시죠. 개인 투자자.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를 제가 생각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은 뉴스, 소문, 감정의 판단을 합니다. 뉴스가 나오면 우와 하고 소문에 우와 이러고 그 노이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노이즈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노이즈에 속지 말라. 소문에 속지 말고 뉴스 믿지 말라. 뉴스는 참고일 뿐이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참고일 뿐이지 100% 믿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되세요? 그런데 주식보안관 정필승은요. 일단 철저한 데이터 및 수급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노이즈에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저는. 그냥 뉴스는 참조만 일 뿐이에요. 아, 오늘 시장이 이렇겠구나. 오늘 뭐가 세겠구나. 이 정도예요. 예.
거기에서 어떤 종목이 좀 치고 나가겠구나 요 정도? 그거 아닌 거는 저는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막 감정적으로 소모를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그냥 비자발적 장기 투자 이게 뭡니까? 이게 물렸다라고 하죠. 물렸다. 대응도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왜 대응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여기다가 돈을 다 넣거든요. 첫 번째, 자 여러분, 자 매수가 이래가지고 사세요 이랬는데 여기에 돈을 다 넣어요. 분할 매수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다 넣어요. 대응을 못 하죠.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릴 뿐 현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응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느냐? 칼 같은 원칙 손절 집행하고요. 분할 매수합니다. 예, 그다음에 종목 선정, 급등주 추격 매수. 자, 기준봉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붙으시죠. 이거 아니라니까요. 기준봉 매매는 기준봉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준봉 매매는 기준봉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게 그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준봉 발생하면 다음 날부터 시작이에요. 다음 날. 다음 날부터 시작이에요. 따라 들어 안 간단 말이에요. 저는 세력 매집주 선점 및 주도주 매매 이게 기준봉이 뜨고 나서 다음 날 눌림목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돌파를 할지 그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눌림으로 잡습니다. 눌림으로 잡으려고 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매매 심리는 탐욕과 공포에 휘둘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는 뭐라 그랬어요? 무감정 피지컬 AI 모드다. 그냥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떨어지면 철저하게 내가 설계한 계획대로 내 계획대로 분할 매수한다. 그 지점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는다. 그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기준봉은 흔적이고 세력의 신호며 추세 전환의 신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와, 왜 이렇게 제가 이거를 반년 동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얘기를 하겠냐. 제일 중요하니까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차트 켜놓고 한번 보십시오. 거래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던 것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주가가 어떻게 튀어오르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네, 보세요. 어떻게 추세가 전환이 되는지. 그러면 답 나오잖아요. 이해되세요? 예. 자, 기준봉 매매. 제가 말씀드리죠. 기준봉 매매에서 이 상단에서 박스권을 치고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들어 올린다. 어찌됐든 한 번 더 익절할 구간을 줘요. 익절할 구간을. 이게 뭐라 그랬어요? 헤드 존 기법. 주가가 빠지는데 중심가에서 지지받는다. 뭐 이거 대표적인 차트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고영 한번 보십시오. 고영. 고영 보면 중간에서 이렇게 박스권 치고 중심가 가다가 그대로 상한가로 들어 올렸죠. 네. 그죠? 이거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PS 일렉트로닉스 그거 한번 보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차트가. 자, 그다음에 쫙 빠졌다가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 탁 올라오는 이 시점.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한온 시스템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차트가 어느 순간 요 밑에서 쫙 빠졌다가 밑에 다시 올라와서 점점 올라가다가 갑자기 기준봉 발생을 시킵니다. 예. 또는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이 중심가 위로 이렇게 톡 하고 올라올 때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뭐 대표적으로 태웅 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차트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설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하느냐예요. 정필승이는 과연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하느냐? 자, 시장의 최고 대응 방법. 1차 100만 원. 2차 200, 3차 400. 즉 무슨 말이냐? 분할 매수다. 장대 양봉이 생겨요. 기준봉이 발생을 하면 보통은 바로 여기에서 한번 살 때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 종목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중심가에서부터 내려왔다.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이 중심가에서부터 일단 1차 삽니다. 그거는 이 종목에 따라 대응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런데 3분할 매수하는 건 똑같아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1차로 가고 2차 가고 더 빠지면 3차 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는 건지 그거는 종목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달라요. 유리기판주 최근에 유리기판주 어땠어요? 주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죠? 기준봉 만들어 놓고 최근에 이틀 전에 그죠?
중심가까지 그냥 그대로 밀어버렸어요. 여기까지 밀고 또 어때요? 또 여기까지 밀었어요. 그죠? 그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샀고, 그죠? 중심까지 샀고, 여기 사면 평단이 여기예요. 단발적으로라도 올라와 주면 우리는 익절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대응입니다. 그런데 보통 되돌림이라 그래서 주가를 쭉 뺐다가 다시 올라올 때요. U자 반등이라 그러죠. 이 종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요. 이걸 깨죠. 이 기준봉의 종가를 깨면 주가가 그냥 올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차트 켜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룡전기 3월 17일 히든주 이것도요. 기준봉이 발생을 하고 그 이후부터 제가 이거는 2번이나 공략을 해서 다 성공을 했던 건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요 앞에 기준봉이 발생을 했어요. 장대 양봉이 막 있고 거래량 엄청나게 동반을 했어요. 제가 이날 말씀드렸는데 그거의 하단에서 박스권을 두고 계속 움직이더라. 그래서 49,000원 여기 검은색 선 여기가 매수가예요. 여길 기준으로 해서 저는 6만 원이 목표가였습니다만 여길 뚫어내니까 주가가 91,5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49,000원 매수가 49,000원 기준 수익률은 24.40이고요. 상승률은 86.73%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점을 했다는 거예요. 왜 먼저 선점을 했느냐? 왜 먼저 선점했느냐? 일단 이 종목 재룡전기 뭐 전력 설비 전선 특히나 북쪽 그러니까 북미 미국 쪽에 수출이 많잖아요. 변압기 수출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 전선 쪽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최근에 안 간 게 뭐냐? 재룡전기가 안 갔어요. 재룡산업 막 같이 날아가 버리죠. 다 제가 종목 다 공략했던 거예요. 재룡산업도 공략했고 제일일렉트릭도 공략했고 다 갔어요. 제일 많이 제가 전력 설비 전선을 가장 많이 공략했던 게 그쪽 섹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일진파워예요. 일진파워. 3월 26일 애프터마켓 히든주였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무료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기준봉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 그리고 나서 박스권을 치죠. 이게 제가 16,600원에 매수.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올라갔어요. 21,300원까지 갔죠. 수익률은 28.31%고요. 상승률은 여기 고점으로 봤을 때 47.59%입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나눠서 설명하는 사람 있어요? 수익률과 상승률? 없어요. 전부 수익률로 잡죠. 그죠? 자,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4월 2일에 애프터마켓 공략주였습니다. 애프터마켓 공략주. 이것도 보시면 여기 기준봉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한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보시면 요 앞에 아까 전에 보셨죠? 있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에서 11만 6천 원에 잡으세요. SK이노베이션.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됐어요? 예, 이렇게 해서 결국 갔어요. 13만 5천 원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흔적을 잘 봐야 돼요. 흔적. 제가 계속 흔적 얘기하잖아요. 흔적. 세력이 딱 들어와 있는 흔적. 그때 돈을 쓴 흔적. 그때부터 주가를 매집하면 돼요. 거기서부터. 떨어지더라도 그냥 매집하면 돼요. 거래량 동반되지 않으면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수익률은 16.38%고요. 상승률은 33.97%입니다. 자, 그다음에 YMT예요. YMT. 이거는 제가 기준봉이 아예 발생을 요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중심가로 밀어놨어요. 그죠? 조정이 들어왔어요. 이때 제가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기준봉 매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건 또 제가 뺀 데다가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가버렸어요. 그죠? 이날 얘기했어요. 이날. 중심가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중심가 16,600원에 매수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을 이렇게 치고 있죠. 박스권을. 얘가 어떻게 돼요? 이게 물량이 거래량 없이 뺐다가 이게 그대로 시세를 분출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가까지는 일단 갖다 붙인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뚫어버리면 그대로 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2만 원 목표가였는데 결국엔 갔죠. 그래서 수익률은 20.48%고 상승률은 41.57%입니다. 이게 기준봉 매매라 그랬어요. 자, 그다음엔 한온 시스템이에요. 한온 시스템도 자 보시죠. 여기에 제가 그려놨잖아요. 여기에 엄청나게 시세 분출을 하고 나서
상승 1파 구간과 2파 구간, 눌림목 2파 구간에서 다시 반등 줬는데 박스권이었다. 이거랑 차트가 비슷한 게 오늘 슈어소프트테크였어요. 잘 보세요. 비슷해요. 자, 이렇게 뺀 데다가 또 올려드립니다. 자, 제가 앞에는 잘랐어요. 너무 막 하면은 안 보이실까 봐. 아까 보셨죠? 주가가 쫙 올라갔다가 상승하고 반납했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서 박스권을 요렇게 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한원 시스템 여기서 더 올라갔어요. 이렇게. 뭐 여기는 제가 상승률을 따로 적진 않았습니다만 더 올라갔었어요. 그죠? 더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뭡니까? 네, 이거예요. 미리 선점했잖아요. 왜? 이미 흔적을 받고 그 흔적에서 눌리면 충분히 상승분을 반납했고 거기다가 거래량 없이 박스권을 가져간다? 갔다. 이거랑 오늘 비슷한 게 뭐냐?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그 마켓 위너에서도 편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준봉 들어가니까 기준봉 매매로 얘가 이렇게까지 내려와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쏘아 올렸어요. 그래서 요렇다. 자, 그다음에 SKC죠. 아, 그래요. SKC 상한가 갔죠. 제가 이거 4월 16일 기준봉이 딱 뜨자마자 그냥 바로 여러분 들어가시죠. 왜? 이 큰 종목이 이렇게 기준봉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드물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SKC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기준봉이 발생을 했네요 하고 나서 쫙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네,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수익률 20.69%, 상승률 58.97%입니다. 자, 비츠로테크도 마찬가지예요. 기준봉이 발생을 하고 여기 상단에서 박스권을 쳐서 여기에서 제가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20.59, 상승률 40%. 이렇게 됐고요. 실전이에요. 제가 어떻게 실전을 했는지. 이렌시스예요. 우리가 요거를 제가 봤는데 이거 거래량은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래량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래량입니다. 요걸 보고 우리 필승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이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2분할 매수, 원래 3분할인데 2분할로 매수해서 이 중심가를 딱 됐는데 이 주황색 보이죠? 어제 이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대로 들어올렸죠. 오늘 기준봉 발생했죠. 어제. 오늘 어떻게 됐냐면 얘가 위에서 시작을 했다가 밀었다가 다시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준봉 매매로 하면 또 수익이었겠죠. 그죠? 그다음에 SK네트워크스 이것도요. 저기 앞에 기준봉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기준봉이 또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6,640원에 매수하시죠. 이 부분에서. 그리고 떨어지면 6,290원에서 2분할, 3분할은 5,99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30분 만에 매수하고 30분 만에 그대로 7,500원을 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BPS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에 0.75배가 얼마입니까? 7,500원이에요. 7,520원까지만 가고 그대로 밀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설정할 때는 저평가면 목표가 설정할 때 BPS와 PBR로 0.25 법칙으로 한번 설정을 해 보십시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태웅인데 요 태웅도 제가 앞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기준봉 만들어 놨을 때 이때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파동 그리면서 결국에 58,500원까지 끌고 갔던 그런 부분이고요. 금화 PSC도 여기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결국에는 또 마무리를 또 지었다.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들어왔으면 한다. 남해화학도요. 이때 기준봉 들어오고 그냥 그대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기간, 이 X축은 거래량 없이 X축은 매집하는 기간이에요. 세력이. 어떻게 됐어요? 슈팅 나왔죠? 이렇게 다 흘러간다. 대한전선이요. 더 올라갔어요. 우리 대한전선 이때 잡았거든요. 대한전선 막 갔죠. 저 오늘도 가고. 아까워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끝냈습니다. 이해되시죠? 금양그린파워도 어때요? 기준봉 들어오고 여기 하단에서 있었길래 제가 여기 17,000원 부근 직전에 전부 익절을 처리하고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기준봉 매매를 하면 결국에 흔적이고요. 그 흔적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찾아나가고 그 흔적에서 미리 선점해서 기준봉 발생할 때 판다 또는 기준봉이 들어오면 기준봉부터 다시 매매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더 자세한 강의는요. 또 다음 주에 연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주말입니다. 주말 동안 또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또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정필승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